안녕하십니까. 매트랩 4주차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문, 즉 조건문과 방문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과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접해봤을 거기 때문에 익숙할 겁니다. 이거를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문제를 같이 푸는 방식으로 저희가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 equal FZ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 1학년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형태는 처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Z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즉 W equal FZ라는 복수 함수가 됩니다. 이 복수 함수가 뭔지 몰라도 한번 일단은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fz equal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소수의 범위가 z-2의 절대값 그러니까 z-2의 크기니까 이런 꼴이겠네요. 복소수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이럴 때 f의 범위를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보게 된다면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공업수학 과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매트랩을 거의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업수학 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업수학 과제로 매트랩으로 구현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번에 배운 if문과 그러니까 조건문과 반복문을 조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바로 전주차죠. 전주차에 배우신 플롯을 좀 사용해 보면서 이런 범위를 매트랩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같은 경우는 조건문 혹은 반복문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끝이 식이라는 겁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이 아닌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은 2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참이므로 1을 출력하게 되고요. 4는 2보다 작다. 이것은 거짓이므로 0을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2와 이 등호가 두 개가 있죠. 등호 두 개라는 거는 이 조건식에서 같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나와 있죠. 서로 같다라는 뜻은 등호 두 개. 이거 하나는 대입이라고 했죠. 이 조건식에서 등호 하나만 쓰는 일이 없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평소에 대입할 때는 이 등호 하나만 써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 두 개가 있을 경우 1과 2가 같다. 거짓이니까 0을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2는 다르다. 이 물결표 등호 있는 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느낌표 등호인데 매트랩에서는 이 느낌표 등호가 아니라 물결표 등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을 출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매트랩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 2보다 작다 하면 1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1.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논리 연산자에서 AND하고 OR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오타가 있긴 한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PDF 자료에는 이게 수정되어서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ND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이 참일 경우에만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1과 2, 4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이니까 1, 4가 2보다 작다는 0이니까 1과 0, 1 and 0 그러므로 0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1, 그리고 이쪽은 1이죠. 그래서 1 and 1 해서 1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옆슬래시 키나 뭐 원화 키가 있잖아요. 그거에 Shift를 눌러서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약간 짝대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OR이라고 하고요. 양쪽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이 2보다 작다는 참이니까 1, 그 다음에 이것은 거짓이죠. 근데 1 or 0 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쪽은 거짓이고 이쪽도 거짓이죠. 그러면 0 or 0 이럴 때만 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AND하고 OR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if, 다른 언어랑 다 똑같죠?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if 조건식, 앞에서 배운 조건식을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성립할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것을 수행을 하고요. 이거 꼭 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띄워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편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약간 이 조건문이 있을 때 안쪽에 조금 띄워주시는, 그러니까 탭키를 눌러서 띄워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건문이 끝났으면 반드시 AND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는 이 괄호로 묶어줬을 거고 파이썬에서는 아마 이런 탭키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줬을 건데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AND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예시를 들게 되면 if abs z-2가 1보다 작을 경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죠? 앞에서 본 이 조건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만 이제 함수 fz를 소환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hold on 했는데 hold on은 이제 여러 개의 점을 찍을 거니까 이 플롯을 할 때마다 점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플롯을 통해서 플롯 F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게 복소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X방향, 이것이 Y방향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의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if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f를 했으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냐 라는 명령어를 내리고 싶을 때는 이제 else if나 else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else if는 추가적인 조건식을 넣을 수 있고 else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조건들의 여집합, 그러니까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따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건식을 만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 왼쪽을 보시면 어떠한 조건식을 만족할 경우에는 명령문 1을 수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명령문 2를 수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조건식 1을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식 1이 만족하지 않는데 조건식 2가 만족을 하게 된다면 명령문 2를 수행하고 이 조건식 1, 조건식 2 둘 다 맞지 않으면 명령문 3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른 언어에서 본 개념이라서 익숙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끝에는 반드시 end를 달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데 end 다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 end 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문 자체가 else까지 완벽하게 끝났을 때 end를 딱 달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이런 조건 말고 또 새로운 조건을 뭔가 하고 싶다. 그러시면 또 if문 써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if하고 else 이렇게 끼어 있는데 중간에 end를 하시게 되면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이 언제 끝나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문입니다. 방법문에서는 이제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먼저 for문을 보게 되면 for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구간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수행을 하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for I equal x1 그리고 dx x2 그러니까 x1부터 x2까지 dx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횟수는 대략 이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옆을 보시면 i가 x1, x1 플러스 dx 그 다음에 뭐 2dx에서 x2가 될 때까지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dx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x2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 x1 플러스 k dx 이것이 x2보다 클 경우까지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크기 전까지 수행을 하고 크게 되면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K번을 수행하게 되는데 왜 K번이냐 하면 0부터 1 그러니까 K가
0, 1 해서 점점점 k-1까지는 수행을 하는데 k가 되면 수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k번 수행하게 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명령문 1, 명령문 2, 명령문 3라고 했는데 이 안에 뭐 조건문이든 반복문이든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역시 AND로 끝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명령문 3가 조건문일 경우에는 if문에서 조건식해서 뭔가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AND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AND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이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while 조건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조건식이 만족을 할 때 이 명령문 1, 명령문 2, 명령문 3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x1, dx, x2 이거를 while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 equal y equal x1 이렇게 한 다음에 while x1, x2 그러니까 x1이 x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해야 안에 있는 게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명령문 3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i라고 할게요. i가 x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 뒤에 i equal i 플러스 dx 하시면 완벽하게 포문과 똑같은 구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1은 뭐라고 했죠? 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while true라고 하면 무조건 참이니까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한정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이 무한 루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크립트를 사용하겠습니다. and 이렇게 필수적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printf를 제가 알려주진 않았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서의 프린트 또는 뭐 printf 이런 출력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행을 해보면 일단 저장부터 하고 밑에 명령창을 보시면 끊임없이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Ctrl C. 이거 중단을 할 때는 Ctrl C를 눌러주시면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전의 문제 혹시 까먹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적어주면 Z는 이런 복소수고요. 이때 이 크기는 1보다 작은 조건 하에서
이거를 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 x와 y를 약간 랜덤한 값으로 한번 해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랜덤한 값이기 전에 이 대충 여러분들의 센스이지만 이게 z-2가 1보다 작으니까 x-2 플러스 yi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의 크기가 됩니다. 이거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복소좌표를 안 배우신 분이 계시겠지만 개혁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실수축 그 다음에 허수축 이렇게 했을 때 x-2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yi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길이가 될 건데요. 이거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양변 제곱하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z를 fz에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 역시 fz equal u 플러스 vi 해서 u축 v축 해서 함수를 쭉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범위로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제한이 어느 정도인가 이 답을 약간 미리 공개를 하자면 1 있죠? u equal 1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z equal 1인데 어찌됐든 이거의 오른쪽 부분 전체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한번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해볼 건데요. 이제 x와 y를 랜덤한 값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랜덤한 값을 어떻게 돌리냐 라고 한다면 x equal 이 랜드 같은 경우에는 랜덤한 값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1, 그러니까 1행 만열짜리 이러한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0과 1 사이 다시 말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하나가 아니라 만 개죠. 만 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이 아니고 또 행렬로 표시를 하겠죠. y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범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해당 범위를 이제 마이너스 한 5부터 5까지로 잡아볼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일단 마이너스 5와 5의 간격은 그러니까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는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최저값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출력을 할 수 있는,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런 행렬 또는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제 포문을 통해서 한번 처음 값, 사이 값, 그러니까 간격, 최종 값,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문을 돌리는 이유는 x와 y에 있는 숫자 하나하나를 모두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z equal complex,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z를 설정을 해주시면 x 플러스 y 이퀄로 z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if 이 조건이죠. abs z-2가 1보다 작을 때 역시 and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f equal 2 z-1이었죠. 이게 함수고, 그 다음에 플롯을 해주면 되는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z의 범위로 한번 플롯을 해줄까요? 그러려면 그래프가 두 개가 필요한데, 이 서브 플롯으로 두 군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 열, 그 다음에 그릴, 이 순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2행 1열짜리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플롯 하기 전에 홀드온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점을 저희가 찍을 거기 때문에. 플롯 이거는 Z만 해줘도 되겠죠? Z, 그 다음에 이거를 파란색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 2행 1열짜리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2행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홀드온 똑같이 해주시고 플롯 이번엔 Z가 아니라 F죠. F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이죠?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이퀄이 아니라서 좀 찌그러진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뭔가 이쪽에는 값이 존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시면 아주 큰 값들도 여러 개 산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exit equal을 통해서 정확한 원의 모양이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축의 범위를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의 범위를 0부터 5까지, y축의 범위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쪽은 약간 원의 분포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이다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제인데요. 과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어 변수를 만들어서 이것이 윤년인지 아닌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린트 하실 때는 이거 두 개 사용하면 되는데 조건문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if 뭐 어떤 조건일 때는 이거입니다. else일 때는 fprintf 뭐 이거입니다. 해서 end 이런 식으로 끝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조건을 잘 보시면 4의 배수이고 이게 아닌 해 그리고 400의 배수인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면 이제 이런 거를 if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기호로 표시하자면 4의 배수 이고니까 and 그 다음에 100의 배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는 400의 배수인 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구조가. 그러면 배수인지 배수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배수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머지가 뭔지 확인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의 배수가 0일 때는 나머지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100의 배수가 아닐 때는 100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00의 배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과제 1번입니다. 아마 이게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과제 1번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과제 2번입니다. 과제 2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쉽습니다. 이 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직 7 그러니까 마방진 7행 7열짜리에 해당하는 행과 열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더한 b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매직 7에서 2행 3열 숫자가 7일 경우에는 2행 3열이잖아요. 그래서 7 더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12 이런 식으로 b의 각각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b가 7행 7열짜리입니다.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문으로 뭐 for i 해서 뭐 7까지 돌리고 for j 해서 7까지 돌리고 and 해주시고 여기에 bi equal 뭔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오히려 1번보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과제 3번인데요. 과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수치 계산, 수치 해석 이 시간대 배우게 되는 폴스 포지션 메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irst position 메서드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본 건데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를 앞 1, 2, 3, 4, 5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XR의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인데 이거는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XR을 이게 초기값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XR equal XL을 초기값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R equal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이면 이거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이럴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XR new, XR old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1번과 2번 사이에 XR old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 XR을 잃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epsilon A를 구할 때는 XR-XR old XR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XR을 플롯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게 처음 조건을 할 때 while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하니까 뭐 엡실론 알파가 0.005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 while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 엡실론 알파를 초기 값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잡아야겠죠? 뭐 1로 잡든 뭐 100으로 잡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와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로 초기화하든지 이거는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러스를 할 때 x축은 반복 횟수, y축은 xr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면 이제 플롯 해서 x축은 뭐 사실 안 적어줘도 됩니다. 근데 뭐 n이라고 하고 싶으면 n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xr은 필수고 그 다음에 뭔가 점으로 뭔가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4주차 스터디였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